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는 거래적 화폐 잔액, 예비적 화폐 잔액, 투기적 화폐 잔액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균형 상태에서는요. 그러면은 거래적 화폐 잔액으로부터는 경상적 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상환적 거래까지 포함해서 경상적 거래를 수행할 수 있고, 투기적 화폐 잔액은 기본적으로 아이들 머니니까 뭐 여기서는 뭐 하등의 지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는 이만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 잔액이 이만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채권 거래나 주식 거래, 부동산 거래 같은 자산 거래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 자산 거래는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있어야지만 수행할 수 있는데,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는 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들이 수행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기존 이론의 모순과 오류입니다. 제가 이렇게 2차 공격을 하게 되었을 때 기존 경제학이 쉽게 무너질까요? 아니죠. 1936년에 불세출의 경제학자 케인즈에 의해서 정립이 됐고, 그 이후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축조를 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대한 규모의 리바이던처럼 돼 있는 기존 경제학이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겠죠. 그죠? 예. 그동안 수많은 경제학자들, 이를테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세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규모의 그 리바이던을 만들어 놓은 그 기존 경제학 체계가 쉽게 무너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분명히 제가 이렇게 2차 공격을 했을 때 저에 대해서 반격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기존 경제학자들도 저의 강의를 들으시고서 일정 부분 깨달은 면이 있을 겁니다. 맞다.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있어야 이 거래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다면 배선형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에서도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변명을 하실 겁니다. 뭐라고 변명하실까요? 네, 변명을 시작합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 말하자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 총량과 존재하는 화폐 총량이 일치하더라도 개별 경제 추세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상태가 성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자, 경제 주체 I가 있는데 경제 주체 I는 실제로 화폐를 이만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화폐 수요는 이만큼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겐 지금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존재합니다. 경제 주체 J가 있는데 경제 주체 J의 실제 보유 화폐 잔액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인데 마침 경제 주체 J는 화폐 수요가 실제 잔액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초과 수요를 시현하고 있는 거죠. 경제 주체 J는. 그러면 지금 그 기존 경제학자들은 그 현실의 자산 거래가 경제 주체하고 경제 주체 I와 경제 주체 J 같은 이런 두 사람 같은 이런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이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자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과분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이 경제 주체 I가 마침 초과 화폐 수요를 시현하고 있는 경제 주체 J를 만나가지고 자산 거래를 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그 경제 주체 J가 그 경상적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팔려고 그래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 아파트를 팔려고 하고 있고, 이분은 지금 자기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돈이 생겨 있어요. 화폐를 좀 과거에 단독주택을 팔아가지고, 엊그제 단독주택을 팔아가지고 지금 그 판매 대금이 지금 뭐 몇 억이 이렇게 초과분의 화폐로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존재하고, 경제주체 J는 초과 화폐 수요를 지금 시현냅니다. 그러니까 몇 억짜리 자기 아파트를 파는데, 아파트를 팔려고 그러는데, 마침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5억 원어치 일상적 시정제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폐 잔액보다 5억 원만큼 화폐를 초과 수요하는 겁니다. 초과를 수요하는 거죠. 그럼 이 초과 수요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일상적 실용주의 구입에 위해 쓰기 위한 화폐 수요겠죠. 그죠? 예.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자, 화폐 공급은 이 네모박스 두 개죠. 이만큼이 화폐 공급이고 화폐 수요는 얘 더하기 얘니까 전체적으로는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은 일치하면서도 이 사람의 초과분의 화폐가 초과 수요를 시현하는 경제유체 제2에게 넘어감으로써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는 손상되지 않고서도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변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질 거고 또 실제로 이렇게 아마 변명을 하게 될 겁니다. 저의 공격을 받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차 마지막 공격을 하겠습니다. 과연 현실의 자산 거래가 이런 경제주체와 이런 경제주체 사이에서만 일어날 것인가? 현실의 자산 거래가 이렇게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기존 경제론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미 직감하셨을 겁니다. 현실의 자산 거래는 이렇게 제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의 자산 거래는 이렇게 통상의 경우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경제주체 갑이 있고 경제주체 을이 있고 경제주체 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그 경제주체 갑은 이만큼의 화폐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기적 화폐 수요, 예비적 화폐 수요, 경상적 거래를 위한 화폐 수요를 이만큼 하고 있고요. 자기가 지금 그 단독주택을 팔게 됐습니다. 단독주택을 팔게 돼가지고 이를테면 그렇게 되면 그 단독주택 판매 대금이 사실은 더 크게 그려야 되겠지만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 초과분의 화폐를 이 사람은 지금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 단독주택을 판매한 대금이 지금 자기한테 초과분의 화폐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경제주체 갑은 단독주택을 팔고 A 아파트를 사려고 하고 있는 이런 경제주체입니다. 그죠? 그러면 경제주체 을은 이제 A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B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경제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자기의 수요, 자기의 투기적 동기에 의한 수요, 예비적 동기에 의한 수요, 결혼적 동기에 의한 수요, 일상적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화폐를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화폐를 보유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A 아파트를 팔고 B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A 아파트를 팔고 B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이 사람한테 만약에 돈이 들어온다면, A 아파트를 판매 대금이 들어온다면 이 5억 원이면 5억 원이 수요되는 화폐일까요? 수요되는 화폐라면 이 사람이 이 5억 원을 가지고 일상적 실용재 거래를 하려는 겁니다. 맞는 빌도 사고 빵도 사고 자장면도 사 먹고 이러기 위해서 이 사람이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화폐 수요는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경제주체 갑이 초과분의 화폐를 가지고 A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경제주체 을을 만나가지고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자산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이쪽으로 이전됩니다. 이쪽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이쪽으로 이전됩니다. 이전되죠.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이전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A 아파트를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이 초과분의 화폐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렇게 없어지고서 이 초과분의 화폐가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이제 을의 초과분의 화폐가 되는 거죠. 초과분의 화폐, 을 보유의 초과분의 화폐가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현실의 경제에서는 이 초과분의 화폐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상존합니다. 여전히 건재한 거죠. 건재한 겁니다. 건재합니다. 화폐 수요는 이만큼, 화폐 수요는 이만큼이고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여기서 있다가 초과 화폐 수요를 시행한 사람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화폐 수요는 여전히 이만큼만 수요하고 초과분의 화폐가 이 경제주체 을에게 옮겨갑니다. 그럼 경제주체 을은 A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그 A 아파트 판매 대금이 초과분의 화폐로 자기 손에 들어왔습니다. 수중이. 그럼 이제 이 사람은 B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거든요. B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하니까 예컨대 5억을 받았는데 자기가 또
B 아파트를 팔고 C 아파트를 사려면 경제주체 병을 만나야 되겠죠. 만나게 되겠죠, 이제. 또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경제주체 병을 만나는데 경제주체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B 아파트를 팔고 이제 C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 여러분 이사할 때 연쇄적으로 이사하지 않습니까? 연쇄적으로. 인사하니까. 그러면 이 경제주체 병도 뭐 이게 5억이든 뭐 6억이든 4억이든 하여튼 B 아파트를 팔고서 C 아파트를 사려고 하니까 자기 화폐 수요는 현재 다 충족하고 있어요. 일상적 실용재 거래를 위한 화폐 수요는 이 경제주체 병도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제주체 을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파트, B 아파트를 을한테 팝니다. 그러면 경제주체 을은 이 초과분의 화폐를 이제 누구에게로 지급하는 거죠? 경제주체 병한테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그럼 경제주체 병한테 또 초과분의 화폐가 생기는 거죠. 초과분의 화폐가 1로 넘어갑니다. 초과분의 화폐. 화폐가 1로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이제 초과분의 화폐가 이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초과분의 화폐가 또 없어집니다. 현실의 자산 거래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뭐 부동산 거래를 예시를 했지만 주식도 마찬가지죠. A 주식을 팔고 B 주식을 사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B 주식을 팔고 C 주식을 사려고 그러고 또 C 주식을 팔고 나 채권 살려고 그러고 예컨대 뭐 Z 채권을 사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이 다 화폐 수요를 충족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초과 화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팔려고 그러고 채권을 팔려고 그러고 부동산을 팔려는 경제 주체들이 보통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아주 급한 경우에는 일상적 실용재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급전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식이라도 팔자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일상적인 거래 아주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건재하는 방식으로 제가 그림은 조그맣게 그렸지만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규모의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건재하는 방식으로 자산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현실의 경제에서는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총체적으로 보더라도 언제나 막대한 규모의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존재해야 됩니다. 경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막대한 규모의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존재한 상태로 굴러가게 돼 있고 굴러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책을 읽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입니다. 410페이지에 따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실상 현실의 자산 거래가 언제나 이와 같은 제한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언제나 이렇게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수행되면은 기존 이론이 맞습니다. 케인즈 이론이 그때는 맞아요. 제가 등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자산 거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경제 주체가 보유하고 있던 그 초과분의 화폐가 후자의 경제 주체로 이전되고 또 이런 그 초과분의 화폐가 또 그 다음에 경제 주체로 이전되는 방식으로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건재하는 방식으로 자산 거래가 수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자로서는 아까와 같은 기존 이론의 변명은 지극히 졸렬한 변명에 불과할 따름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졸렬한 변명입니다. 차라리 제가 이런 지적을 했을 때 기존 경제학자들이 제가 이미 1980년대 초에 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들 몇몇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어쩌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어쩌면 그분들이 이제 케인즈 경제학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한국이 저의 견해를 빨리 받아들였다면 지금쯤 아마 세계 경제학의 중심은 어디가 됐을까요? 대한민국이 됐을 겁니다.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도 아니고요. 영국이 원조였죠. 현대경제학, 근현대경제학의 원조는 영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조금 있지만, 물론 프랑스나 독일 그 경제학자들의 업적을 제가 절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큰 틀로 보게 되면 이제 영국이 적어도 애덤 스미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즈, 또 그 중간에 뭐 리카도 같은 이런 아주 거물급 경제학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영국이 경제학의 중심지였다가 그 이후로는 이제 미국으로 케인즈 사후에는 미국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폴 레이 세뮤엘슨, 뭐 밀턴 프리드만 이런 분들이 이제 생기면서 등장하면서 경제학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넘어갔던 경제학의 패권이 사실은 1983년에 3년부터는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이런 이론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묵살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건재합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존 경제학 입장에서도 그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거시적으로도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존 이론 입장에서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또 이제 아까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란 것도 그냥 화폐 수요로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412페이지. 이제 기존 이론은 궁여지책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다른 형태로의 자산으로의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경제 주체들의 수중에 불가피하게 보유되고 있게 되는 이런 초과분의 화폐 잔액까지 화폐 수요에 대응되는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여기 이제 있었죠.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초과분의 화폐 잔액이. 그럼 이런 초과분의 화폐 잔액까지도 수요되는 화폐 잔액으로 보고 싶어질지도 모를 겁니다. 네. 그러나 이렇듯 초과분의 화폐 잔액까지도 수요되는 화폐 잔액이라고, 이런 초과분의 화폐 잔액까지도 수요되는 화폐 잔액이라고, 화폐라고 간주하고 싶어지고 간주한다면, 그럼 기존 이론이 금과 옥조로 신봉하는 고전적 화폐 수급 패러다임은 부질없는 동어 반복형 패러다임으로, 동어 반복을 토톨러지라고 그러죠. 토톨러지. 그 토톨러지 패러다임으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과분의 화폐 잔액까지도 수요되는 화폐 잔액이라고 간주한다면 화폐 초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나요? 논리적으로? 화폐 초과 공급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초과 공급이 존재할 수 없는 수요? 이런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예. 분명히 말하건대 통상의 현실 경제에서는요, 언제나 화폐 공급이 화폐 수요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행됩니다. 현실의 경제는요. 네, 이런 겁니다. 저기 그렇게 써 있죠. 통상의 현실 경제에서는 분석 단위 기간 전체에 걸쳐 경제 주체들의 화폐 보유액 총계가 화폐 공급이죠. 그들이 화폐 수요액의 총계, 화폐 수요를 현격한 차이를 두고 초과하는 상태가 당당하게 지속되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현실의 경제는 이렇게 운행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라고 칩시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약에 화폐 수요가 이만큼이라면 화폐 수요 MD죠. Demand for Money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쪽이 이제 화폐량입니다. 뭐 통화량으로 봐도 좋고요. 화폐량.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화폐 공급이 이걸 현저하게 초과한 상태로 화폐 공급 MS는 이렇게 화폐 수요를 현격한 격차를 두고서 현저한 격차를 두고서 초과하는 수준으로 존재하고, 이 상태에서 경제가 운행되는 게 현실인 겁니다.
논리적으로도 맞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화폐들이 막대한 규모의 주식 거래, 채권 거래, 부동산 거래 등 자산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의 경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현실의 경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4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결어. 사실은 명백해졌다. 기존 이론이 규정하는 바에 화폐 시장의 균형 상태는 현실적으로는 결단코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환영, 일루전에 불과할 따름이며 그것이 신봉하는 바에 고전적 화폐 수급 패러다임은 실제적으로는 모순과 흠결로 점철되어 있는 하나의 허구에 불과할 따름인 것이다. 픽션,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삼인 성시호라는 말이 있다. 삼인은 세 사람의 뜻이고요. 성은 이율성자, 시는 시장시자, 호는 호랑이 호자.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지지하기만 하면 허위도, 거짓도 그 본연의 모습과는 관계없이 진실처럼 행세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삼인 성시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 원래 저작거리는 호랑이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안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이 확인도 하지 않고 야, 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확인도 하지 않고 야,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사람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게 되면요. 에피소드에 따르면은 증자가 공자의 애제자 중에 한 분이죠. 증자조차도, 이건 지어낸 얘기겠지만, 증자조차도 자기가 집을 뛰쳐나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호랑이 피하려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런 고사가 있죠. 삼인 성시호.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 라는 고사입니다. 제가 이 고사를 말씀드릴까요? 고사를? 예. 그 다음 얘기입니다. 기존 이론은 지금까지 장장 70여 성상 동안, 70여 년의 세월 동안 바로 그러한 분위기, 즉 삼인 성시호의 분위기 속에서 옥석을 혼효시키고 현우를 전도시키면서 옥과 돌을 뒤섞습니다. 옥이 돌 취급받고 돌이 옥 대접을 받습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우를 전도시키면서 현명함과 어리석음을 뒤바꾸면서 거꾸로 트인다고 하죠. 전도시키면서 훤히 비치는 엷은 옷자락만 가지고도 오류와 편견과 착각으로 얼룩져 있는 자신의 실상을 은폐하는 데 성공해 왔던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이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두가 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케인즈 유동성 선생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맞겠지. 그리고 또 그렇게 배우시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기가 지금 70여 년, 8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1936년 이래 지금까지, 2020년까지. 그죠? 80년이 넘었나요? 그러네요. 제가 이 책을 쓸 때가 2008년, 11년, 2008년, 11년 사이 이 책을 썼거든요. 처음에 이걸 쓸 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더 일찍 이 논문을 쓴 게 1983년이었으니까 아무튼 제가 이 책 기준으로는 한 70여 년 흘렀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80년이 넘은 것 같네요. 80년 넘게. 이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기존 이론은 자신의 실상을 은폐하는 데 성공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 이론은 면죄부라도 수정에 넣은 양 득의 양양에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백일하에 드러난 지난날의 과오를 청산하고 보다 현실 적합적이고 보다 논리 정합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용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네. 제가 사실 이 표현은요, 1983년 저의 석사 논문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썼고, 1998년에 제가 15년간의 집필 끝에 만든 화폐이자 주가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당 장에서도 이 얘기를 썼고, 지금 금융경제학 원론에서도 그 글을 이쪽에 전제해서 옮겨 담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존 경제학은 그것이 진정한 경제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듭나려 한다면, 이미 늦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경제학,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배선영의 경제학을 수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렸나요?
거창하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외람되게 말씀드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강의는 이자율 이론이거든요. 이자율 이론 중에 전반부는 이 케인즈의 유동성 성어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마무리하려다가 쉽게 말하면은 케인즈는 시장 이자율이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일치한 상태에서 시장 이자율이 결정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경제학은 다 이렇게 믿고 있지만 이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일치한 상태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인즈의 이자율 이론으로서의 유동성 성어설 역시 전적으로 잘못된 이론인 것입니다. 케인즈가 비록 저의 정신적인 스승이고 훌륭한 경제학이지만 이 큰 오류막을 범한 사실만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